저쪽인가? 백극이네요. 신소재에 관해서인데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도마뱀인데요. 예. 요게 있잖아요. 요게 유리판 같은 데에 찰싹 붙어 있는 모습이야, 사실. 얘가 희한하게 유리판을 막 기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방한 신소재가 또 있어요. 요 부분을 이렇게 부착시켜 가지고요, 유리판이 막 기어 올라갑니다. 얘가 희한하게도. 아무튼 신소재라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재가 개발되면은 기존에 만들 수 없었던 것들도 막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역사가 바뀝니다. 신소재가 개발되면. 석기를 소재로 사용하다가 청동기 시대가 됐고, 청동기 시대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 사실은 청동기는 많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만든 거야. 그냥 부족장만 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런 건데, 철기 시대가 되면서는 엄청 바뀌었죠. 철기 시대가 되면서는 농기구도 만들고 여러가지 무기도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철기를 사용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농업혁명이라고도 하죠. 아무튼 소재의 개발은 엄청 중요하다. 지금도 그렇고. 자, 소재의 종류. 주로 생명체에서 얻는 소재는 유기재료라고 하고요. 생명체 말고 지각에서 뭐 그런 데서 얻는 것들은 이제 무기재료라고 합니다. 무기가 무기가 아니에요.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 유기가 아니다, 이런 거. 유기가 아니다. 유기물은 탄소를 소재로 하는 게 많고, 근데 이건 탄소를 소재로 하지 않고 금속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런 게 이제 무기 재료고, 유기 재료는 이제 탄소를 소재로 합니다. 자, 아무튼 신소재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소재인데요. 그거를 이제 개발시키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이고, 뭐 여러 가지 물리적 성질, 뭐 강도, 밀도, 뭐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되는 뭐 그런 새로운 소재 개발이 되게 중요하다. 요런 건 이제 화학자들이 주로 하는 겁니다. 신소재 개발하는 거는. 자,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킨 신소재 중에 요즘에 이제 초전도체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았죠. 얼마 전에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일단 초전도체는 뭐냐면 원래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 같은 경우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이 더 커져요. 그럼 전류의 흐름을 좀 방해하게 되겠죠. 근데 거꾸로 온도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저항이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저항이 빵이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때를 임계온도라고 하는데, 보통 임계온도가 되게 낮아요. 수온이 임계온도가 4.2 켈빈이야.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273에서 4를 빼면 한 269도씨 정도 되는 거예요. 적어놓으세요. 269도씨. 0 켈빈이 마이너스 273.15도씨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낮은 온도에서 전류가 엄청 잘 흐르더라. 발견을 했어. 뭐 한 100년 됐나? 100년 전쯤에 한 발견했어요. 근데 별로 소용이 없는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 269도씨까지 낮추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를 하는 거지. 요즘에는 이제 한 마이너스 한 196도씨 요 정도에서 이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을 개발했습니다. 자, 아무튼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전류가 막 흘러. 이렇게 저항이 없으니까. 그럼 얘가 자석이 돼요. 자석.
그러니까 지금 초전도체가 밑에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뭐 그 순서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밑에 있다고 하자. 그냥 밑에. 그럼 얘가 이 자석이 N극이잖아요. 그럼 여기 얘가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잖아. 그럼 여기에 전류가 막 흘러가지고 위에가 N극이 돼가지고 여기가 띄어나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효과,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런 걸 마이스너 효과라고 해요. 마이스너 효과.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둥둥 떠 있어요. 막 이렇게 공중에.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마이스너 효과입니다. 그러면 튕겨나가지 않느냐? 안 튕겨나가. 왜냐면 튕겨나가려고 하면 또 얘가 전류가 그거를 못 튕겨나가게끔 전류가 막 흘러요. 그래서 그냥 둥둥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다. 그 다음에 전류가 많이 흐르다 보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서 사람이 MRI라고 하는 걸 찍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 되게 추워요. 이거 MRI 찍을 때 온도 되게 낮춰야 돼서 자기 부상 열차도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핵 융합 장치라고 해서 이게 독화막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게 이렇게 자기장을 형성하게 해서 그 안에 플라즈마 상태를 가둬둡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핵융합장치도 초전도체가 이용이 된다. 전기저항이 0이므로 전류가 흐를 때 열이 발생하지 않아 손실되는 전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송전선에 이용이 됩니다. 송전선에. 근데 송전선에 이용하더라도 여기 액체질소 넣는 공간이 따로 필요해요. 왜냐면 온도가 낮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 좋은데 엄청 신기한 일인데 초전도체는 임계 온도가 너무 낮아.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는데 많이 힘들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이제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면은 진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다. 우리나라 어떤 연구진이 만들었다. 이렇게 뉴스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핀은 원래 그 흑연은 요 판이 한 가닥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판이 이렇게 겹쳐 있는 게 흑연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떼내. 하나만 이렇게. 그거를 그래핀이라고 해요. 하나만 떼내면. 이 영국의 가임 교수라는 사람이 투명 테이프로 이제 붙여가지고 떼고 해가지고 하나만 떼내. 이 사람 노벨상 탔어요.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테이프 떼가지고.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빛이 막 통과합니다. 원래 흑연은 까맣잖아요. 흑연, 석탄 이런 거 까맣잖아. 이건 투명해. 투명하고 전기가 막 잘 지나다녀. 전자가 잘 통합니다. 자, 그런 특징을 가진 애가 있고, 그리고 막 휘어져 그래핀이. 이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태양 전지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엄청 강해요. 가볍고 강도가 높기 때문에 우주선 같은 거 이런데 코팅할 수도 있다. 그래핀으로. 전기 전도성이 크기 때문에 태양 전지 성능 개선할 수 있다. 여기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전자종이, 콘택트 렌즈, 야간 투시용 콘택트 렌즈 이런 데도 사용할 수가 있다. 가야 돼요? 그거 아닌데 지금 프린트. 네. 그 다음에 물론 여기 써져 있는 게 다 상용화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필터.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이렇게 구멍이 숭숭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은 통과하는데 소금 입자 이런 거 못 통과하게 할 수 있어서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필터로도 쓸 수 있다. 이해가요? 그래핀의 한계. 근데 이게 대량 생산하는 게 어렵고, 근데 이거는 너무 전기가 너무 잘 통해.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비해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그런 단점이 있다. 그 다음에 근데 저런 이제 그래핀이 탄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 이제 물질이거든요. 화합물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애들이 탄소로만 이루어진 애가 그래핀도 있고, 탄소 나노튜브도 있고, 플러렌도 있습니다. 얘네 셋은 다 전기가 잘 통해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전기가 안 통하는데, 얘네 셋은 전기가 다 통합니다. 반도체. 현대 첨단 과학을 이끈 신소재 중 하나로 교소가 대표적인 예이다.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전기가 흐름을 이제 조절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0101 신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컴퓨터를 또 만들 수가 있고, 여러가지 뭐 이렇게 디지털화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반도체는 이제 순수 반도체는 규소만으로 연결된 거고, 거기에 인이나 여러가지 원소, 다른 원소를 첨가해서 성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이 첨가되면 인은 원자과 전자가 5개여서 자유전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남고요. 붕소가 첨가되면 원자과 전자가 3개이기 때문에 양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만들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써요, 이거를. 그래서 LED도 반도체 소자이고 반도체로 만든 거고,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애들도 반도체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집적 회로라고 하는 거는 요 안에 되게 많은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거 집적 회로라고 합니다. 반도체도 신소재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액정도 있어요. 액정. 디스플레이 할 때 많이 쓰는데, 액정은 액체 상태이면서 결정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액체 결정, 뭐 이런 거야. 리퀴드 크리스탈. 그래서 고체와 같이 결정이 있으나 흐를 수 있는 액체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막 흘러다니는 건 아니지만 이게 변형이 되는 겁니다. 전기장을 가해주면은 이게 배열 상태가 바뀌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요 액정 디스플레이, LCD라고 하는데 씁니다. 그래서 액정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화면이 얇아진 거예요. 옛날 뭐 모니터나 텔레비전 이런 거는 되게 두껍거든요. 막. 요즘엔 다 얇은 거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액정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요것도 액정이에요. 요런 거 있죠. 요런 화면들, 작은 거. 휴대전화, 컴퓨터, 모니터, 전자저울, 뭐 차량 내비게이션, 영상장치, 이런 것도 다 액정이 있는 겁니다. 자,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생체 모방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독고마리 열매의 끝에 보면 이렇게 갈고리가 있거든요. 갈고리가. 그래서 이제 털이나 이런 데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이 벨크로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 엄청 부자가 됐대요. 이거 만든 사람은. 뭐 그런 것처럼 홍합이 바위에 잘 달라붙어 있어요. 막 물속인데 접착 성분이, 그 접착성이 강합니다. 그런 걸 모방해서 수중 접착제 만들 수도 있고, 연잎이 물을 튕겨내는데 그 방수천도 만들 수가 있고요. 박쥐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앞에 물건 어떤 물체가 있는지 식별하거든요. 로봇 청소기도 초음파가 이렇게 갔다가 튕겨서 오는 시간을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도마뱀 부치라고 하는 애인데, 이게 지금 유리판에 착 달라붙어 있는 거거든요. 네, 로봇 손도 저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 근데 옆에도 더 많은 내용이 있네. 뭐 이런 거. 흑동고래의 지느러미에 돌기 구조가 있는데, 그러면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헤엄칠 수가 있어서 이런 거를 모방하여 고효율 펜을 만든다. 무슨 펜이냐면 이거 그 배 밑에
밑에 있는 요 프로펠러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요거를 그냥 밋밋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혹등골에 지느러져 있는 돌기 구조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더 성능이 뛰어나다. 모르포 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래 그냥 보면은 파란색이거든요. 모르포 납이는. 이렇게 파란색인데 이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벗겨보잖아. 그러면 사실 파란색 색소가 없어요 원래. 근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되게 색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섬유 같은 것도 만듭니다. 약간 이제 뭐 이렇게 오묘한 색깔이 나는 섬유 같은 것도 모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포 납이 날개의 색소가 아닌 격자 구조로 아름다운 색을 나타내는데 이거를 모방해서 염색 없이 빛을 이용해서 색을 표현하는 천을 만들 수 있다. 읽어두시면 되겠고, 넘깁시다. 자, 뭐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원래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에 더 나왔었는데 물리 1에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건 안 해도 되고요. 요건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은. 자, 1번부터 9번까지 풀어봐 주세요. 자, 맞춰봅시다. 기존 재료보다 뛰어난 성질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신소재, 신소재고요. 신소재라고 하고, 자,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거, 물리적 성질에 밀도 있고요, 자성이 있고, 녹는점이 있고, 비열 다 물리적 성질인데 이거. 자,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이 작아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은 도체라고 하고, 도체. 잘 흐르지 않으면 부도체. 근데 그 중간 정도 되는 애를 반도체. 근데 아예 전기저항이 아예 0이 되는 애는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자, 트랜지스터, 태양 전지 등에 자주 사용되는 건 반도체예요, 반도체. 리을과 같은 물질의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합니다. 자, 온도 T일 때 신소재 전기저항이 0이다. 이 신소재는 초전도체이고요. 그러면 이 신소재의 온도를 T와 비교하시오. T보다 작아져야죠. 이 신소재의 온도가 T보다 작다. 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자기장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자기장을 밀어내는 효과가 있네요. 자기장을,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 그런 효과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해요. 마이스너. 자, 그 다음에 이건 그래핀을 의미하고, 기억에 알맞은 무슨 원자들이, 탄소, 이게 전기전도성 좋고요. 강도가 높고 쉽게 휘어지지 않아요. 틀려요. 근데 강도는 높은데 쉽게 휘어집니다. 강도 높은데 성능 좋은 단열재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전기가 잘 통하고 열도 잘 통하기 때문에 단열재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거는 이제 초전도체가 그런 거고요. 대량 생산이 어렵고 반도체에 비해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그게 그래핀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우 얇고 투명하다. 그런 거는 이제 라고요. 라. 강도가 강하면서도 휘어지거나 구부러질 수 있다. 근데 그거는 그것도 라네. 예, 이것도 라 쓰면 되고. 자, 순수한 반도체의 특정 원소의 첨과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킨다. 다 쓰면 되겠네. 다. 이건 다. 반도체. 특정 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해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다. 그거는 나마로 보면 됩니다. 나마. 가도 되긴 하네. 가. 전류 많이 흘러서 예, 자기 부상 열차도 되니까 가나마. 그 다음에 자, 탄소 원자들이 튜브 형태로 되어 있는 건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합니다. 축구공으로 되어 있는 건 플로렌, 한 층으로 되어 있는 걸 그래핀. 그 다음에 갈고리가 있어서 천에 쉽게 달라붙는 성질, 이런 거 모방한 거고요. 그다음 방수 처리가 되는 옷감이나 의료용 접착제는 홍합의 족사를 이용한 거고, 이런 거는 괜찮죠. 빠르게 흘러내리는 거.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됐습니다. 갑시다.